전설천하 TV 작가 성영구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몹시 춥네요. 어제는 따뜻하더니. 그래서 바람이 막 쌩쌩 붑니다. 저수지가에 우리 밭에 봄동들도 이제 얼어 있고 상추들도 지금 시들시들해졌습니다. 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죠. 갈대들도 휘청거리고 호수 옆에 오니까 추위가 더 느껴집니다. 근데 봄동들이 아주 싱싱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도련님의 사주팔자 보기, 과연 그 술사께서 어떤 문제 때문에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을까요? 오늘 또 그 뒷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사주팔자를 보는 이제 술사께서, 야, 내일로서 이제 내가 말했던 기한이 다 끝나는데 저 도련님의 원명에 대한 어떠한 단서도 찾지 못했으니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관찰했던 것을 이제 그 사랑방 텐마루에 앉아서 고요히 이제 복기를 해보았죠. 사람을 대하는 것이라든가 공손한 마음, 공부하는 자세, 아주 모든 게 다 완벽한데 이게 도대체 어디에 도대체 흠이 있어서 과거를 보는 쪽도 떨어진단 말인가. 그리고 사주 팔자 운명을 보면은 재상이 될 사람인데 등과를 해서 도대체 무슨 까닭일까. 그런데 이제 그 술사가 이거 이모 저모를 따져보니까 딱 한 가지를 안 봤던 것이 딱 떠오른 거예요. 밥 먹는 것, 잠자는 것, 이제 밥도 공손하게 먹고 잠도 자도 흐트러지게 자지도 않고 공부를 할 때도 바르게 앉아서 공부를 하고 뭐 놀거나 쉴 때도 그 법도가 있고 자기를 자제하는 절제하는 법도가 다 있는데 아무 흠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세자로서 훈육을 받는다고 할 때 좋은 스승을 모시고 훈육을 교육을 받는다고 할 때 걷는 자세, 말하는 자세, 밥 먹는 자세, 사람을 대하는 자세, 그 예법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어. 근데 딱 이 술사가 볼 때 한 가지를 딱 안 본 것이었어요. 그게 뭐였겠습니까? 바로 그 도령의 용변 놓는 것, 똥 싸는 것을 안 봤다 이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저 도령을 관찰하였어도 안 본 것은 그거 딱 한 가지로구나. 그래가지고 그 도령이 화장실에 가는 것만을 마당가에서 언제 가는가 하고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딱 가니까 슬그머니 따라가서 그 화장실의 문틈으로 그 도령을 이제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관찰했으나 모든 것은 전부 보명이 방정한 진짜 세자를 가르쳤을 때 법도에 인간의 예의 지도에 하나도 어긋남이 없었는데 용변 넘는 것만 안 봤구나 하고 딱 그것을 보는 순간 이렇게 그 도령이 턱을 괴고 용변을 놓고 있는 것이 턱을 괴고 무릎에서 턱을 괴고 바로 저것이로구나 하하 하고 그 술사가 커다란 대나무 간짓대라 가지고 옛날에 그놈을 가져가서 문을 벌컥 엮고 턱을 괴고 있는 도령의 팔을 사정없이 내쳤다고 그러죠. 야야 하고 그 팔을 떨어졌다는 거죠. 그 좋지 않는 하나의 행동 때문에 모든 복이 다 달아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일이라는 게 하나로서 이게 제가 사람의 운명을 보면 그래요. 사주가 아주 안 좋은 사람은 한 가지 좋음으로서 먹고 살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한 가지 재주만 있으면 사는 거예요. 도둑질할 재주가 있는 사람은 그것이 비록 나쁜 재주지만 도둑질 하나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사주가 이렇게 좋은데 왜 이 사람은 성공하지 못할까? 9가지가 좋은데 한 가지가 안 좋은 그 한 가지로서 복이
들어오지 못해. 그러니까 고시하고 검사하고 장관하고 해갖고 한 가지 안 좋은 법, 뇌물 받는 거 한 500만 원, 300만 원 받아가지고 자리가 날락하고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뭔가 품성과 학벌과 가문과 총명함과 모든 것이 100%다 되는데 딱 한 가지 때문에 인생이 끝난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어칠부칠 하찮은 집안에서 태어나갖고도 저서 죄가 되게 안 죽고 살지. 뭐 한 가지 그 먹고 사는 재주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나무꾼은 나무하는 재주 때문에 먹고 살고 어린이는 꼴망태 피고 꼴배는 소녀는 꼴배는 재주 하나로 먹고 살고 소맥이면서. 그래서 저도 운명을 이렇게 감정을 해보면 이 사람 봐라, 이 사람은 만개가 다 나쁜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어서 저렇게 먹고 살까 하면 한 가지는 괜찮아. 조상덕이 있던 묘를 잘 썼던 집자리가 좋던 사주팔자가 좋던 부모덕이 있던 형제덕이 있던 마누라덕이 처복이 있던 자식복이 있던 한 가지 복으로 먹고 살고 자신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다 좋은데 왜 저 사람은 자기의 뜻을 펴지 못할까? 한 가지 흠 때문에 저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은 인상녀라는 인상의 열전이 있어요. 조나라의 신하 인상녀, 진나라의 소왕이 그때 그 춘추 전국 시대 때 진나라는 아주 강성한 나라였고 그 옆에 사는 조나라는 조그만 나라였죠. 근데 조나라에 무엇이 있었다? 화시벽이라는 천하의 보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나라의 소왕이 그 화시벽이라는 보물을 갖고 싶어 했죠. 그래서 화시벽을 주라. 우리 진나라로. 그렇게 한다면 내가 15개의 성을 너희들한테 주겠다. 응? 그래서 화시벽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진나라가 15개 성을 주겠습니까? 그 약속을 조나라에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갈 사람이 누군가 해서 인상녀라는 신하를 보냈죠. 사실상 그 화시벽은 무현이라는 내시, 무현이라는 내시가 갖고 있던 것이었죠. 그런데 무현이 조나라 왕이 무현아 그 소문을 듣고 화시벽이라는 그 보물 좀 우리 집으로 가져와라. 나에게 주라 왕이 그러니까 무현이가 안 줬어요. 도둑 맞았다고. 왜냐하면 조나라 왕한테 바치면 절대 안 돌려줄 걸 알고. 그걸 만약에 발각되면 무현은 죽겠죠. 내시 무현은. 그래서 인상녀가 그랬어요. 잘못하면 당신 목숨이 달아난다. 화시벽 때문에. 화시벽이 욕심나서 왕께 바치지 않았습니다 하고 이실직고를 하고 바치고 스스로 형틀에 올라가서 죽기를 바라옵니다 하면 혹여 살 수가 있을 것이다. 나중에 있어서도 욕심 때문에 안 바쳤다고 하면 당신은 반드시 죽는다 해가지고 무현이가 갖다 바쳤죠. 그래 가지고 조나라 왕이 살려주었어요. 그래서 인상녀가 보통 사람이 아니로구나 하고 이제 조나라 왕에게 천거를 하게 되죠. 왜? 진나라 소왕에게 화시벽을 15개 성을 준다 하길래 어쩔 수 없이 약속으로 바쳤는데 약속을 안 지키니까. 그래서 인상녀가 가가지고 소왕을 만났죠. 그리고 소왕이 어떻습니까? 우리 조나라에서 준 화시벽이라는 보물이 있는데 그 보물은 하자가 있습니다. 하자가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티끌하 자자, 흠 자자, 하자가 있네. 완벽하지 않네. 이게 전부 인상녀 사마천의 사기에서 나온 인상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래? 아무리 100% 완전한 화시벽의 보물이라도 어떻습니까? 그럼 하나가 있으면 그건 보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주가 100% 좋은 사람이 있는데 딱 흠이 하나 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뜻을 못 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보물이 셀 수가 없죠. 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집을 지어놨는데
유리창 한 개가 깨졌다 해봐요. 그것은 흉가가 되는 거고. 오두막 집인데 방이 따뜻하다고 해봐. 그 방이 따뜻한 그 하나 때문에 어때요? 거기는 아주 훌륭한 집이 된 거예요. 최관량이 응? 산속에 옥막집, 초집에서 살았는데 어째요? 갈대집에서 살았는데 어째요? 최관량이라는 훌륭한 인재가 그가 딱 있으니까 그 갈대집이 아주 최고의 집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오두막 집이더라도. 그러니까 운명이 안 좋고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은 한계 때문에 살고 100%다 99%가 다 완벽한 사람은 왜 망하냐면은 뜻을 못 펴냐면 한계의 흠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걸 하자예요, 하자. 이 물건은 최고인데 하자가 있습니다. 그게 인상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자가 인상에가 있다 해가지고 보니까 어째요? 진 왕이 그래 하자가 있으면 고쳐주라 하고 그 보물을 저 인상이한테 주니까 인상이가 그저씨 그랬죠. 15개의 성을 우리에게 준다는 약속을 진왕이 지키지 못하면 나는 이건 돌려주지 않고 이걸 던지려고 했죠. 깨뜨려버리고 나도 죽어버리겠다 하면서 그날 밤 인상에는 그 화시벽이라는 보물을 조나라로 슬그머니 빼돌려 버렸죠. 그러니까 진나라 왕은 어째요? 소왕은 저놈이 저랬어 하고 죽이려고 했죠. 인상해를. 그러나 인상해가 어때요? 15개의 성만 약속대로 주면 우리가 화시벽을 주겠소 하고 버텼죠. 그게 바로 하자라는 말. 그게 제가 보기에 그래요. 인상에는 말 잘하는 그 하나로서 천하의 최고의 조나라의 자리에 오르죠. 그걸 미워했고 시기했던 사람이 연파 장군이죠. 연파 장군은 전쟁터에 나가서 조나라의 약속을 지켰던 최고의 장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개를 다 잘한 사람이요. 그런데 어째요? 기분이 나쁘죠. 응? 인상에 저놈은 말 하나 잘한 걸로 천하의 뜻을 이루고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다니 이 녀석 반드시 창피를 주리라고 벼르고 있었죠. 그러나 인상이는 슬슬 피해 다녔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왜 응? 대강께서는 부끄럽게 피해 다닙니까? 우리 식솔도 참 그렇습니다. 응? 자존심이 너무 상합니다. 그러니까 연파 장군이 있음으로써 이 나라가 평안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응? 그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어찌 연파 대장군하고 내가 싸우면 다른 나라가 금방 집어먹어 볼 것이 아니냐. 그런 말 하지 말아라 하는 그 이야기가 연파 장군의 귀에까지 들어가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아 인상이가 그 정도로 마음이 큰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뭐예요? 연파는 시기 질투하는 장군으로서 무장으로서 천하의 장수였지만 응? 마음이 삐뚤어지고 시기 질투 하나가 있는 그 흠이 있었기 때문에 연파는 인상이보다 못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인상이가 그런 말을 듣고 어째요? 연파가 가시나무 지게를 지고 우통을 벗고 내가 모질한 소인배였어 나를 벌하여 주시오 하고 인상의 집에 가잖아요. 근데 인상이 어때요? 대감 뭘 그렇습니까 하고 그게 바로 뭐예요? 문경지교라는 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친구의 의를 지켰다는 것. 친구의 사이가 됐다는 문경기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화장실에서 용병 보는 우리 도령의 그 잘못된 하나의 버릇 때문에 그걸 딱 장대로 때려잡아서 다음에 급제를 하고 또 어때요? 그 하나를 잡음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운이 완벽해져 가지고 어때요? 과거급제하고 재산까지 올라서 나라를 평안히 다스렸다는 사주팔자 보는 말. 그래서 나는 그래요. 어? 사주를 볼 때 인간의 운명이 물어보면 아 이건 천한상이다. 천한 모든 것이 다 천하구나. 그러니까 강감찬 장군의 관상을 볼 때 그랬잖아요. 강감찬 장군이 마흔쯤에 그 문과로 과거를 급제했는데 관상쟁이들한테 찾아가면서 관상을 봤어요. 강감찬 장군이. 근데 어째요? 보는 사람마다 팔이 흉이다. 네 얼굴도 잘못생겼고 키도 작고 모든 것이 나쁘게 당신은 아무런 일도 못하고 등과도 못할 것이다. 근데 딱 한 사람 관상쟁이가 어째요? 팔이 흉이니까 당신은 큰일을 남이 이루지 못할 큰일을 이룰 것이 그래서 귀주 대첩에서 거란을 때려잡아서 고려의 명운을 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제께서 고려 황제께서 어째요? 심리박제까지 응? 나가가지고 강장군을 받아들이면서 강장군이 없었으면 우리 고려는 없어 하고 칭송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주가 운명이 안 좋은 사람은 하나만 좋은 것 있으면 그 하나로 버티고 살고
10개에서 9개가 좋은 사람은 하나가 나빠서 그 하나로 뜻을 못 펴들어가는 그런 것을 내가 느꼈어요.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힘. 그래서 그 술사가 훌륭한 사람이죠. 응? 적어도 석 달 열은 지켜보고 한 사람을 제대로 보고 평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고 말했던 그 술사의 지혜. 응?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하나의 장점도 쓰일 때가 있고 9개의 장점이 하나의 흠 때문에 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인생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설천하 TV 작가 강영구였습니다.